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 기획 과목에서 데이터 적재 및 저장입니다. 오늘의 강의 과목 및 항목입니다. 필기 과목명의 순서가 빅데이터 분석의 절차인데요.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서 문제수가 20문항이 출제되고 주요 항목은 빅데이터의 이해, 데이터 분석 계획,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분석 기획 과목에서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이고 데이터 적재 및 저장 항목입니다. 데이터 적재, 데이터 저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적재입니다. 먼저 적재와 저장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한글보다는 원문이 이해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로드, 적재, 데이터를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동하거나 전송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CSV 파일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옮기고 저장되는 과정입니다. 세이브, 저장인데요. 로드랑 세이브는 다른 개념입니다. 적재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가공 후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재가 된 그 데이터를 가공 후, 가공이란 말은 뭐 전처리, 후처리 이런 데이터 처리 후 저장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 적재, 데이터 적재를 우리는 ETL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데이터 적재가 바로 ETL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즉 ETL이란 extract, 즉 추출, 원천 데이터를 읽어내는 과정이고 transform, 변환, 읽어낸 데이터와 저장소에 맞춰 데이터의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고 load, 적재, 변환된 데이터를 저장소에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 저장, 적재된 데이터를 분석 목적에 맞도록 처리를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저장할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저장 관리에 유리한 저장 방식을 선정합니다. 정형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주로 저장을 하고 반정형 데이터는 노스QL에 주로 저장을 합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분산 파일 시스템에 주로 저장합니다. 즉, 제가 주로라고 말했는데요. 분산 파일 시스템에는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모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정형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반정형은 노스QL, 비정형은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데이터 적재에서는 ETL, 즉 추출, 변환, 적재의 의미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 저장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를 행과 열로 이루는 하나 이상의 표, 즉 스키마와 인스턴스 형태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을 row라고 하고 레코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열은 컬럼이라고 하고 속성, 즉 attribute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유의 키로
각 로우, 즉 행을 식별하고 스키마와 인스턴스의 관계가 즉 1대1, 1대 다, 다대다로 구성을 합니다. 아래에 표를 한번 보시면 각 열, 즉 각 칼럼, 각 속성, 각 열은 4번 이름, 나이, 구매 물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4번 이름, 나이, 구매 물품을 우리는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이와 같이 4번 이름, 나이, 구매 물품 구조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행, 로우, 레코드를 보면 4번은 00001 홍길동, 나이는 25세, 구매 물품은 지갑입니다. 이와 같이 홍길동, 나이, 홍길동, 25세 지갑을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인스턴스는 스키마에 해당하는 하나하나의 객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00024번을 가진 이름이 임꺽정인 사람은 나이가 35세이고 구매 물품이 지갑입니다. 이와 같이 0002 임꺽정 35 지갑, 이와 같이 이 행을 우리는 관계라고 합니다. 장점입니다. 쿼리, SQL을 사용해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계가 가능하고 다양한 함수를 활용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인 연산이 가능하고 인덱스를 통한 빠른 검색, 즉 키를 활용해 가지고 빠른 검색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제약 조건으로 데이터 무결성이 보장됩니다. 트랜잭션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주요 속성을 우리는 ACID라고 합니다. 여기서 트랜잭션이란 작업을 하나의 논리적인 단위로 묶어서 처리하는 개념입니다. 연산들의 집합인 거죠. 이런 트랜잭션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주요 속성을 ACID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atomicity, 원자성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작업이 실행되는 도중 오류가 발생하면 이 연산들의 집합인 이 트랜잭션이 다시 시작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속성입니다. 컨시스턴스, 일관성,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을 유지, 문제가 생기면 중단하는 속성입니다. 아이솔레이션, 독립성, 동시에 연산 작업 시 서로 독립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속성입니다. 듀러빌리티, 지속성, 성공적으로 수행된 작업은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속성입니다. 데이터 저장에서는 각 저장 플랫폼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각 저장 플랫폼은 이후 강의에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No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NoSQL은 Not Only SQL입니다. 즉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고 NoSQL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SQL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이 덜한 데이터를 기반에 둔 분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고정된 스키마가 필요 없고, 즉 스키마는 있지만 고정된 스키마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다양한 스키마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조인 연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준 쿼리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JSON이나 XML 형식의 문서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장점은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스키마가 필요 없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을 가능하고, 그 말은 데이터 복제가 가능하고 간편한 API를 제공하고 유연성 등이 있습니다. 노스QL의 종류입니다. 아래 그림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노스QL 종류로 다큐먼트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키밸류 데이터베이스, 와이드 컬럼 데이터베이스. 다큐먼트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JSON, XML과 같은 구조화된 문서를 저장하며, 문서 타입은 복잡한 계층 구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노드와 엣지와 함께 그래프 구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표현하고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노드가 되고 이것이 엣지가 됩니다. 키밸류 데이터베이스, 키와 밸류 한 쌍으로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유저 1213이라고 하면 value는 네임이 홍길동, age는 30이 됩니다. 와이드 컬럼 데이터베이스, 키 안에 컬럼과 밸류, 즉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에서 키 안에 컬럼과 밸류의 조합으로 된 여러 개의 필드 형태로 저장됩니다. 모든 행의 열의 값이 함께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 저장에서는 NoSQL과 SQL,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NoSQL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NoSQL과 SQL,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간의 차이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를 확장 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는 여러 서버에 저장을 하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의 종류는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크게 구글 파일 시스템과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글 파일 시스템은 파일을 고정된 크기 64MB, 128MB와 같은 고정된 크기의 청크로 나눕니다. 여기서 청크란 구글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 단위를 의미합니다. 각 청크를 다수의 청크 서버에 분산 저장합니다. 즉, 클라이언트 고객들은 파일을 읽기 위해서 마스터로부터 해당 파일의 청크 서버들의 위치 정보인 메타데이터를 획득한 뒤 직접 청크 서버에 요청을 합니다. 청크, 마스터, 청크 서버 이와 같은 단어가 나온다고 하면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입니다. 구글의 구글 파일 시스템 기반으로 개발된 분산 파일 시스템입니다. 구글 파일 시스템의 청크 개념인 블록 단위로
파일을 분산 저장을 하고 구글 파일 시스템의 마스터와 같은 개념인 네임 노드, 청크 서버와 같은 개념인 데이터 노드를 사용합니다. 고가용성을 위해 데이터 노드에 파일을 블록 단위로 저장 시 3중 복제를 합니다. 만약에 네임 노드, 데이터 노드, 3중 저장 이와 같은 단어가 나오면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기업이 업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정형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사용하는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실시간 분석 리포트와 대시보드 등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전사 자원 관리, 즉 ERP, 공급망 관리, SCM, 생산 관리, MES, 고객 관계 관리, CRM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에서는 각 구글 파일 시스템과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의 차이, 즉 청크, 마스터, 네임 노드, 데이터 노드, 3중 복제 이와 같은 차이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는 데이터 집합체입니다. 스키마를 사전에 정의하지 않고 원본 상태 그대로 저장을 하고 데이터 구조는 저장 이후 분석 시점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의 차이점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조금 더 정형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실시간 분석 리포트와 대시보드를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호수죠.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고 정형 데이터, 반정형, 비정형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원본 상태 그대로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노스큐엘 분산 파일 시스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를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데이터 유형별로 주요 목적,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사용 사례 구분을 해봤는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정형, 주요 목적은 트랜잭션 처리 및 데이터 관리, SQL 기반의 쿼리이고 ERP, CRM 등이 있습니다. 노스QL은 정형, 반정형, 비정형 이와 같은 세 가지 데이터 유형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주로 반정형에 사용하고 데이터 처리가 목적이고 다양한 쿼리 언어와 분석 도구와 결합이 가능하고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 역시 정형, 반정형, 비정형 모든 데이터 유형을 다 저장할 수 있지만 주로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대량의 파일을 청크, 블록 혹은 네임 노드, 데이터 노드 이와 같이 저장 관리를 합니다. 별도의 수집, 처리, 분석 기술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고 대량의 로그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데이터 저장에서는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표와 같은 각 저장 플랫폼 개념과 차이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